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중요한 금리 이벤트가 이번 주 FOMC, BOJ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페드워치에서는 97% 정도의 확률로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9월 금리 인하 여부가 시장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주목하는 포인트인데 연준의 2인자들은 또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여주면서 과연 이 FOMC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가 파월의 입에서 나올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또 주말 사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방문과 함께 누구는 뭐 SNL 보는 줄 알았다. 두 장면이 이제 두 분이 서 있는 장면이 너무 이제 웃기기도 하다라는 말도 많이 하셨는데 관전 포인트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참 이번엔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데 금리 동결이라는 핵심 내용보다는 좀 다른 내용들에 좀 관심이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겠죠. 너무 궁금해요. 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 국가 원수가 중앙은행에 방문하는 케이스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특히나 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안전모를 쓰고 공사 현장을 가는 정말 우리가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을 지난주에 목도를 했습니다. 전 진짜 웃음소리 내면서 빵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툭 치면서 금리 좀 내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별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에 관련해서도 분명히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노출된 장면 이외에 분명한 대화를 나눴을 건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트럼프의 그동안의 파월을 향한 비난 그리고 정말 비속어와 욕설이 막 난무하는 그런 발언과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레벨에 대한 부분들을 연준 기준금리가 1에서 2% 사이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약간 지침 아닌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이와 관련된 입장을 또 한번 물어볼 텐데 파월 연준 의장은 또 한 번 돌부처와 같은 모습으로 부인을 하거나 좀 모르겠다,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월러 연준 이사와 보우만 연준 이사가 2인자로 꼽히고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두 명의 소수파, 금리 인하 소수파가 현실적으로 만장일치를 깨고 금리 인하 의견을 내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세 부류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파월로 대표되는 신중론자 그리고 소수파 중에서는 좀 더 경기가 악화되어야지만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매파적 입장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두 명의 연준 이사처럼 좀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쿠글러 연준 이사가 빠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파월의 입장과 대동소이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 이사 중에서 2인자로 꼽히는 이 인물들의 이런 소수 의견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번 내일 있을 회의 결과보다는 9월로 시선이 확 쏠리게 되면서 상당히 금융시장에서는 좀 이 통화정책발 재료가 다시 한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에도 9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시는 거죠? 네, 9월 인하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가장 핵심인데 좀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관세 협상 등 여러 가지 불분명했었던 대내외 재료들의 이제 일정 부분 수순이 좀 잡혀가고 있다. 라는 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최근에 고용 지표들의 질적인 둔화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관세는 아주 보편적인 관세보다는 유연한 관세 협상을 통해서 대부분 10에서 20% 내에서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월러 연준 이사가 얘기하는 한시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7월보다는 9월에 힘을 얻으면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BOJ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금리 인상 이후 엔캐리 트레이드도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혹시 이에 관한 우려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좀 쓰나미 경보가 발효되면서 엔화가 변동성이 극심했거든요. 이 같은 부분도 내일 좀 BOJ에서 어떤 메시지가 또 특별히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BOJ는 24년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를 했고요. 지금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국면 속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국가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특히나 작년 여름 이맘때였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높아졌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트럼프의 압박이 아주 강한 국면 속에서 일본의 대조적인 통화 정책이 나온다라면은 금융시장에 있어서 엔화 절상의 압력과 일본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회수가 되면서 상당히 선진국과 신흥국 가리지 않는 증시와 채권시장, 외환시장에서 모두 영향력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었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미국보다는 일본이 좀 선방했다라는 의견이 높아지면서 엔화 절상의 압력을 좀 가중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미 EU 협상에서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 유럽이 조금 힘들게 협상을 했고 미국의 경제적인 측면들이 더 부각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다 보니까 엔화 절상의 압력은 좀 약해졌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온다라면은 엔화 절상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 더 견조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시바 총리가 지난 7월 참여연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서 일부 보도에서는 퇴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총리실에서는 그런 거에 보도가 된 바대로 된 것은 없다. 확실히 된 건 없다. 네,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약간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중앙은행은 가장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수나 뭐 탤런트처럼 신비주의를 가장 많이 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 펀더멘탈, 금융시장 지표, 금융 안정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있어서 좀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일본 물가로 대표되는 인플레이션의 우상향되는 부분이 좀 더 나와야 되겠고요. 엔화의 흐름이 크게 변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있었던 이 재해 캄차카 반도에서의 지진, 쓰나미는 이제 일본과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는데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큰 영향력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일본의 직접적인 영향과 아주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라면은 이번 자연재해가 내일 BOJ의 성명문에 반영이 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번 회의에서는 좀 그냥 무난하게 좀 지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조금 한 1개월 전만 하더라도 내년 초에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경감이 되다 보니까 그 시점은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사이로 조금 앞당겨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캐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하반기 중반 이후부터는 좀 유의 깊게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이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도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금통위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6.27 대책 이후 늘어난 주택 거래로 지금 가계 대출이 좀 급증한 것을 걱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워낙 또 이제 부동산 쪽도 잘 보시고 책도 쓰셨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지금 통상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대출이 실행이 되는 만큼 8월 가계 대출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한국 금리 인하 더 미뤄질지 여부도 좀 궁금하고요. 한미 간의 금리 격차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팀장님의 견해 좀 들어볼까요? 네, 시장의 의견은 지금 두 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8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8월보다는 10월 또는 11월 4분기로 좀 미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어제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에 지금 상당히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은 다음 달 8월이 아닌 4분기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사록에서 나온 바로는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한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마다 좀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대다수 금통위원들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6월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1만 건을 다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대다수 주택시장 참가자들 그러시지만 6월에 계약
계약을 하게 되면은 7월보다는 8월 정도 내외에 잔금을 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7월보다는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8월 말에 있을 금통위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금리 인하하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 부담을 안고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관세 협상과 금융 안정에 대한 부분들 고루 확인하는 4분기에 금리 인하 시점을 잡는 것이 좀 더 한은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다시피 9월에 금리 인하,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9월 이전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 다시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네. 측면들을 고려한다라면은 10월 또는 11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주요국 국가들의 금리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 궁금한 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출연하셨던 우리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님이 하나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갤럽 조사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좀 매력도가 높은 투자처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0년 만에 답변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넘어갔대요. 네. 주식이 1등을 차지했다는데 팀장님도 전반적인 자금의 수급이 이제 부동산에서 워낙 근데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 네. 돈의 성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금이 주식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넘어올 거라고 보십니까? 부동산 자산에서 빠져나간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네. 그동안에 풀려있던 유동성, 특히나 현금성 자산에 있어서 부동산을 항상 호시탐탐 노리던 자금의 성격들이 이제는 주식시장, 특히나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세제 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있어서 안정성까지 담보가 될 수 있는 세후 수익률, 세제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자산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측면들이 확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돈을 빼서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 좀 노리고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머니들이 주식시장으로 좀 유입이 네.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